지난 2018년 당시 MBC 인권사회팀의 한 기자는 직접 택배 물류센터에서 물건을 나르고 일하는 모습을 전했습니다. 로켓 배송으로 유명한 택배회사 물류창고에 도착했습니다. 열악한 노동 환경이 생생하게 전해지며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일으켰는데 쿠팡 역시 그중 한 곳이었습니다. 명단에 올라오시는 분들은 관리자들이 조치하겠습니다. 사원님들 속도 좀 올려주세요. 쿠팡 사원님들이 속도를 높이던 그때 쿠팡의 창업주의자 얼굴인 김범석 의장은 미래를 꿈꿨습니다. We have a motto was create a world where customers ask this one question, which is how did I ever live without Coupang? 코로나19로 사람들은 집에 갇혔습니다. 노동자들은 밤을 새가며 속도를 높였고 물건은 새벽이면 어김없이 도착했습니다. 매년 연매출 10조 원의 성장, 쿠팡의 로켓은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쿠팡은 소비자를 움켜쥐고 놓지 않았습니다. 쿠팡 플레이, 영화와 드라마, 스포츠 중계까지 공짜로 보여주고 쿠팡이츠, 음식 배송료도 깎아주며 정말 쿠팡 없이는 못 살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사실 저녁 되면 거의 일상처럼 쿠팡을 한 번씩 열어보고 다음날 뭘 먹지? 이런 거 생각할 때도 쿠팡으로 구매를 하고 로켓이 엔진 출력을 높이듯 마구 닥달하며 속도를 높였기 때문일까? 노동자들이 잇따라 숨져도 쿠팡은 노동 조건을 개선하는 대신 대관팀을 내세워 사태 무마에만 신경 썼습니다. 쿠팡 작업장에선 여전히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고강도 노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속도와 공짜 공세로 소비자 지갑만 노렸을 뿐 보안은 허술했습니다. 우리 인구가 5,100만 명인데 무려 3,300만 명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최종 책임자인 김범석 의장은 이번에도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처음엔 월급 사장이, 그 다음엔 얼굴도 처음 보는 미국인이 김 의장 대신 비난을 받으러 국회에 로켓 배송됐을 뿐입니다. As you are aware, I am now the CEO of Korea of Coupang. I am responsible to manage the company through this incident. 쿠팡 없이 못 사는 세상. 야심찼던 사업가 김범석은 그 꿈을 이뤘고 그 꿈대로 쿠팡 없이 못 살게 된 소비자들이 떠나지 못할 거라 믿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상 초유의 보안 사고를 겪었고 또다시 사상 유례 없이 무책임한 최고 책임자의 적나라한 모습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기자의 눈 송재원입니다. 국회 쿠팡 청문회에서 배경훈 과기부총리가 쿠팡 영업정지에 관한 질문을 받고 공정위에 입장을 전달했다고 설명합니다. 쿠팡에 대한 영업정지를 좀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 공정위가 이게 주무기관인데 네, 논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일단 공정위에 이제 저희가 전달을 했는데 일단 지금 저희가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민간 합동 조사 결과를 빨리 마무리 짓고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공정위도 국민적 불안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영업정지를 좀 더 적극적으로 논의할 생각이 없냐고 질문하자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향후 공정위와 현장 조사도 나가겠다고 했는데 정부 차원의 강력한 제재 가능성을 처음으로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공정위는 민관 합동조사 결과가 나온 뒤 영업정지 요건이 충족되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상 쿠팡의 영업이 중지되려면 4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먼저 계정 도용으로 인해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사업자가 피해 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이 이후 공정위가 시정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시정 조치만으로 소비자의 피해 보상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그때 영업 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영업 정지로 쿠팡에 입점해 있는 중소업체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면 영업 정지에 가름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단계를 거쳐서야 영업 정지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런 가운데 소비자들 사이 쿠팡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위한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정보 유출 건수를 놓고 보면 역대 최대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이 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소비자들과 시민단체에서도 쿠팡의 소비자 보호와 배상 대책 수립을 주문하고 있는 만큼 쿠팡 측의 책임 있는 보상이 발표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혜선입니다. 이후 단계는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여기에 기록하지 않는다. 쿠팡 산재 대응 문건의 마지막 문장. 현장에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첫날은 산재를 해야 된다. 그 대리점 사장이 와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날 와가지고 산재가 안 된다. 그렇게.
말은 하루 만에 바뀌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좋지 않다. 하지만 대리점엔 대외협력팀이 없습니다. 쿠팡과의 사전 조율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문건에 적힌 유족 대응 방식은 세부적인 내용까지 그대로 재현됐습니다. 장례식장 지키던 사람이 몇 명이었어요? 2명이요. 그리고 이제 부기금은 100만 원으로 저희랑 계속 소통이 됐던 것 같아요. 이른바 외부인이 뒤늦게 장례식장에 가면 유족은 이미 쿠팡 편이 돼버린 적도 많았습니다. 조문 왔습니다 하고 이제 인사를 하니까 바로 이제 이렇게 거부 손을 이렇게 이제 가위자로 해서 거부 의사부터 표시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외부에 알려지면 금액을 올리면서 서둘러 합의에 나섰습니다. 1억 5천을 주겠다. 근데 우리 의원실에서 보좌진이 가니까 바로 3억으로 올려가지고 합의를 했어요. 돈으로 회유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그 과정에서 분명하게 사안은 축소되거나 왜곡될 소지가 다분하다. 작년 12월 쿠팡의 산재 대응 방식을 MBC에 증언했던 유족들은 더 이상 취재에 응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유족들은 그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기록되지 않은 단계 그리고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쿠팡과의 합의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